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오늘 드디어 이제 파이널 마지막 파이널 강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쪽집게 이게 특강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강좌고 여러분들도 마지막이고요.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것을 요 핵심 세법은 핵심 요거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여기 대충 훑어보셨겠지만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계속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정리하시고 또 체크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해설이 없어요. 그 해설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원장님이 이 해설지 좀 없냐 그러는데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수강생들이 저 그냥 그 특강 안 듣고 그냥 요거 이렇게 돈은 냈는데요. 요거 저 답지만 좀 주세요. 그냥 대충 내가 체크하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전국의 인강 수강생들이 매년 이거 답지 보내달라고 인강 수강생들이 각 회사마다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절대 안 해줍니다. 여태까지 제가 10몇 년을 하면서 한 번도 이거 답지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진짜로. 어떤 분도 안 만들어줘요. 옆에서 그 수강생들 그냥 그 복사해서 보라고 하고 인강 수강생들 무조건 강의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거 답을 체크를 못했다, 몇 번이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저 깜빡해가지고 답을 체크 못한 분들은 옆에 분 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저 보면 되잖아요. 쉬는 시간 보시고 인강 수강생분은 반드시 다시 백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그 부분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자 정신없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집중해서 계속 집중력을 잃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오늘 강의는 특강이기 때문에. 평상시 수업은 한 1시면 끝났잖아요. 한 3시간 했는데 오늘은 3시간 반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 한 30분 정도 원래 이게 7시간에 딱 맞춘 거예요. 7시간에 딱 맞춘 건데 이렇게 딜레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예? 저 1시 30분을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여태까지 세법 헷갈리고 그랬던 분들은 수많은 분들이 요거 한번 저 2주 동안에 딱 돌리면은 그러면 세법 딱 눈에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있죠? 그 주옥 같은 문제를 통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빠지는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혹시 하는 내용이라든가 응용력을 키우는 문제라든가 그런 함정 섞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동형을 통해서 4주 160문제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3페이지로 되어 있죠? 3페이지 펴시니까 조세 총론인데 총폰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총론입니다. 이거 직원분들이 이걸 검토를 제가 이거 못했더니 직원분이 저기를 하시면서 편집하면서 여기 저기 된 것 같아요. 총론으로 폰을 론으로 바꾸고요. 한 문제가 지금 27회, 28회 출제가 됐는데 근데 두 문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출제됐기 때문에 한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1번 봅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신고 관련 가산세율. 그래서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송실 가산세율 달리하잖아요. 그럴 때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신고 관련 가산세율 세분화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에 따르면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40% 요거. 그 다음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부정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40%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빼요. 그래서 요거 한 거하고 또 합쳐요. 자,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그러면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몇 프로? 40%. 요거만 기억하시고요. 숫자만. 디귿번 보면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요거 납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의 요거 40%, 납부세액이 20%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40% 이렇게 산출세가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리을번 보니까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에서 산출세액의 10% 또는 신고 금액의 10% 이러면 틀려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 간단하게 바꿔서 20필의 시험에 나왔었지만 또 세분화해서 어렵게 물어보면 이런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지 산출세액
10%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 지방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계 최대 몇 프로까지요?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수 있고, 현재까지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 1만 분의 3률이 가산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꽃표시 보니까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본세에서 이미 얘네들 부가세들이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본세에서 이미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했는데 부가세까지 또 가산세 부과 가혹하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거 아니고 지방교육세 같은 농특세 같은 이 부가세들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본세가 신고납부하면 얘네들도 신고납부할 때 이렇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단 납부불성시간세는 적용한다는 거 요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부가세입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 농특세하고 교육세인데 얘네들 목적세, 교교농 중에서 요 농특세 특히 기억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예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얘 누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꽃표시 보니까 지방소득세요. 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과세되는 세금인데, 과세주체, 특광, 시군이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얘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이름 지자로 시작한 애들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이런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 도가 과세주체입니다.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 그 다음에 얘 독립세라는 거 계속 강조드렸죠? 부가세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에게 10% 부과된다 나오면 틀립니다. 얘는 독립세다.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얘 소액징수 면적이 적용돼가지고 21회 시험 때 정답은 나왔죠? 자, 지방소득세 세액이 요거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또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고, 미음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양도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7회 시험 때도 그랬지만 그냥 우리가 양도세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대부분 이런 특징만 좀 위에 있는 것만 다르고, 그 다음에 비읍번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의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보고요. 자, 별표 15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이요. 자, 그 위에 기억, 니은, 뭐 디귿 이런 것도 양도세와 다르지만, 자, 세율이요.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몇 분의 1?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50%다 그럼 얘는 5%, 양도소득세가 40%면 얘는 4%,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면 얘는 0.6%부터 4.2%까지 이렇게 10분의 1 세율을 체계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정도만 지방소득세 정리하고 나머지 대부분 내용들은 양도세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요. 3번 독립세 부가세에서, 자, 독립세 부가세에서 한번 봅니다. 주요 우리 5개 주요 본세목과 그 부가세목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주저리저리 할 것 같아서 뺐지만, 우리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항상 적용해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구합니다. 또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 또 부과되고요. 그저 그러면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표준세율 몇 프로를 적용해? 2% 적용하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해서 10%로 농특세 부과되고요.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부가 됩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고요. 자,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대충 들어놓고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뭐가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감면세계 20%로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고요. 재산세, 부가세 우리 자신 있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다?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 먹은 우리가 재진이니까 뭐 맨날 써드렸네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자,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럴 때 이 재산세계 20%로 부과될 때 이 재산세계 도시지역분은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 거기 나와 있죠? 자,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계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넘어가시니까 오른쪽에 종부세, 부가세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그래서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부세액에. 종농이,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로서 뭐 납부세액의 20%로 뭐 10%로 뭐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된다. X입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액의 20%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부과됩니다. 감면이 있을 때만 납부세액의 부가세 먹어놓고. 자, 그래서 자, 절 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시고 이제 확실하게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그 다음에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로?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꽃표시 보니까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그래서 이거 지방교육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영무이나 세율, 취득가격에 따라서 1%, 2%, 3% 세율 정도 되잖아요. 그 세율의 그 해당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1% 정도 될 때는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몇 프로? 1.5% 그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단 알려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인데 이걸 바꾼다 그러면 뻔하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러면 틀려요. 해당 세율의 반드시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과 기준 세율이 정되는 경우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OX예요. OX예요. OX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도 이거 늦어지면 이제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오늘. 자, OX예요. 아까 제가 살짝 말로 했는데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이 정될 때요. 자, 요거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자, 우리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세율 특례요. 중과 기준 세율 2% 특례 세율 정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특례 세율이 정될 때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게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좀 깊은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 알아둡니다. 이것들. 몇 년 전에 신설된 규정들이어가지고 한 번씩 알아둡니다. 그래서 맞고 요거. 자, 그 다음에 4번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물납과 분할납부는 작년에 제가 물납과 분할납부는 별표에 3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다 중요한 건데, 물납과 분할납부는 특별히 제가 작년에 출제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재산세 물납이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자, 올해는 분할납부가 하여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분할납부 중요한데 일단 양가로 1번 세목별 물납 비교 봅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폐지됐습니다. 그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돼. 상속세만.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물납 안 되고,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물납 요건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물납재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너미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X 국내 아니에요. 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면 7월 31일 그 납부기한 끝나기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 했던 거 생각나세요? 이거 11, 5일, 10일 막 어떤 수강생이 외우면서 5일, 10일, 5일, 11, 5일, 10일 처음엔 11, 5일로 시작하다가 11, 5일, 11, 5일, 11, 5일, 10일 이렇게 외우는 수강생 얘기해드렸는데 그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받은 때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세목별 분납 비교. 분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올해? 네, 그래서 분납 요건이요.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세가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500만 원 우리 집 내고 있다. 윙크해달라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양도세는 1,000만 원 내는 거 우습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달라요. 기준금액.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기한 재산세가 올해 45일이었다가 2개월로 바뀌는 바람에 분납기한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기가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면 7월 31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 9월 30일까지 이런 거 9월 30일이 9월 16일에서 9월 30일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면 9월 30일 지나서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재산세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잖아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그러니까 종부세는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다. 다음 연도 2월 15일.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얘기했더랬죠? 분납기한. 자, 이렇게 해서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의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하잖아요. 그 신고기한, 예정신고기한 2개월, 그때부터 다시 몇 개월이에요?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멍하니 날 쳐다보는 사람분들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특별히 멍하게 쳐다본 우리 수업 빠지다가 그동안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 되시는데요. 인강은 잘 듣고 있었죠? 예, 그리고 자, 또 보면은 지금 하여튼 이따가 우리 특강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끝나고서 사진을 한번 진짜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합격생 얼굴들을 딱 보면 이제 여기 사진 특강 때 세법 시간에 그래서 내년에 딱 원장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돼. 내년에 그 세법 특강 때 사진 찍은 얼굴들과 합격자 모임에서 나온 얼굴들 비교해서 자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진짜로. 아니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뭐 불가피하게 특강을 오늘 못 나오고 뭐 인강으로 볼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특강 때 없는 얼굴이 합격자 얼굴에 여기 나올 확률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기 작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이 꼴을 담아야지 세법 특강 때. 아니 진짜 제가 매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일치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처럼 2차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차 인원이 그러니까 응시 인원이 작년보다 줄을 줄 알았더니 몇만 명 줄을 줄 알았더니 16,000명인가 얼마 늘어가지고, 그죠? 1차 응시생만이 20만 8천 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작년보다 어떻게 간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이 2차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온다는 거 예상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를 뭘로 조절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2차가 역시 요새는 계속 기조가 1차는 조금 공부한 사람 합격하는 무난하게 2차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거였는데 역시 올해도 역시 작년만큼 어렵게 2차 과목이 또 어렵게 출제되리라 예상하시고요. 작년에는 오히려 중개사법하고 등기법이 무난하게 출제되는 바람에 그래도 공부 2차 과목 이렇게 쭉 꾸준히 나와서 보통 한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됐는데 어설프게 하신 분들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간에 2차 과목이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세법하고 공법은 어렵게 나왔고 작년에 올해 등기법이나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세법 한 문제라도 더 맞추면 이것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예년
예전 시험에 보면 중개사법이나 등기법이 어렵게 나올 때 세법 한 문제 더 맞춰가지고 세법을 한 9개 맞았으면 난 떨어질 건데요. 나 세법 10개 맞았으면 나 떨어질 건데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올해 어떻든 간에 세법 고득점 하셔야 되고요. 자, 어떤 간에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말로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월 만약에 9월 오늘 9월 3일이요? 9월 5일인가? 9월 5일 날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 언제인가 그러면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1월 30일이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몇 개월이에요? 2개월. 그러니까 뭐 요 사례에서는 뭐 다음 연도 1월 31일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분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전부 다 분납기한은 전부 다 몇 개월로 송일됐다? 2개월. 납부기한 경과가 2개월이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처리 기준을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나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의미는 똑같다고 그랬죠?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800이면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래서 자,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이다. 최대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의미는. 그 다음에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각각 1,4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700만 원이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로 나눠서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최소한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사례를 외워두시면 납부할 세액이 1,400일 때 재산세, 종부세는 최대 분납가능 금액 절반 700만 원인데 근데 양도세는 납부할 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 요거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2,400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해요. 양가로 3번 봅니다. 세목별 물납, 분할납부 비교를 보면요. 물납은 자, 지방세에서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도시적분 포함해가지고 도시적분 포함해서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도시적분을 포함해서 재산세만. 자,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되니까 종부세, 양도세 안 되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자, 지방세에서 역시 어떤 거예요? 재산세 허용되고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 역시 또 분할납부는 되고요. 물납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농특세는 자,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요. 예규에서 보면 지방세 규정은 없는데 예규에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분할납부할 수 있다. 어떤 타사 모의고사 보니까 저 얼마 전에 그 문제 나왔더라고. 보니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알고 있는지 물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 5번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이거 항상 뭐 독립화 문제로는 잘 안 나와도 그 종합문제 속에서 뭐 단골로 나오니까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자, 양가로 1번 면세점이요.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취득세가 대표적이었죠. 면세점.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50만 원일 때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 시험에서는 슬쩍 취득세 산출세액이 또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틀려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소액징수면제입니다.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이 적용되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거기서 장당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또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은 징수한다 이런 거. 자, 면세점에서 아까 취득세가 면세점인데 취득세 말고도
우리 저 요약집에서 봤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주민세 일부요. 그래서 제3분 주민세나 균등분 주민세가 있었는데 하여튼 면세점에서 자 면적 나왔다 33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금액 나오면 1억 3,50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제3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330,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금액으로는 종업원 주민세, 종업원에 지급하는 급여 월평균 금액 자 1억 3,50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적지 마시고요. 금액으로는 얼마? 1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또 면적은 얼마? 330제곱미터. 이 정도 한번 알아두시고 추가를 됐습니다. 양가로 3번 세목별 비교를 보세요.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또 좀씩 이렇게 이렇게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탁탁 정리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특강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면세점 봅니다. 세목별 비교를 보니까 면세점 뭐만요? 취득세만 허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유세라 애초에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아니구나 그 위에 거 빼먹었네. 아이 진짜 박스 위에 거 봅니다. 등록면허세를 봅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부터 행해지겠다. 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유세이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기 자 6,000원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로 한다.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등록면허세는 세기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납부한다. 요것만 알고 있다가 또 이런 거 지금 나왔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법령에는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 세기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죠. 그 세율보다 그 세율이 건당 6,000원이죠. 그거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정한다. 그 말은 자, 즉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납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양가로 3번 세목별 비교 봅니다. 이제 세목별 비교. 자, 그래서 세목별 고기 한번 드시고요. 자, 고기 목 운동 한번 하시고, 고기 좀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기지개도 돌리시고. 자, 여러분. 자, 이제 공부할 맛 나죠? 저 어떤 수강생분은 요새 날씨도 좋고 공부할 맛 나죠? 그랬더니, 아니요, 더 심란해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자, 공부할 맛 나죠, 여러분들. 자. 양가로 3번 세목별 비교를 보겠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에서 양가로 3번 세목별 비교겠습니다. 면세점은 하여튼 취득세 적용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유세라 이런 거 없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도 없고요. 소액징수 면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그 OX로 물어보면 또 이걸 이렇게 보면서도 있잖아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예요. 이것도 또 틀린 사람이 있어. 금방 봐놓고.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 오, 왔어. 아이고, 또 숫자가 들린다. 여기 보면서 내가 말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그렇지. 보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 맞습니다. 이거 기출이 됐던 거예요. 19회 시험 때. 둘 다 맞습니다. 자, 요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 맞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에 적용됩니다. 5번 부동산 활동별 분류도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가끔씩 물어보죠. 가끔씩. 그래서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 어떤 거예요? 취득 많이 있지만 제가 요거만 딱 빼놓은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얘네들 취득 시에만. 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자원분 아니고 특정부동산분, 또 종합부동산세. 애들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그리고 종부세. 양도시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양도득세. 그래서 취득시, 보유시, 절 보세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얘들 먼저 딱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 있죠. 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오지랖 넓게 다 끼는 세금 누구요? 농부지. 예, 동네 이름은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소개해드렸었어요. 농부지,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죠.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게 있어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 인지세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부동산 취득, 고기를 다 드시고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 그 다음에 동시부과되는 애들.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교육세.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인지세.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자, 오지랖 넓게 다 끼고 돌아다니는 세금 누구? 농부지.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다. 농부지. 자,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활동별로 정리하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깜빡 지금 약간 그동안 수업을 들었던 분인가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셔가지고 봤었나? 이렇게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강 수강생분들이 그 중에 광명에서 특강 한번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내가 알려준다는 게 그 공지한다는 깜빡했네. 제가 카페에다가 특강 공지했으면 최소한 한 10대 명은 여기 더 앉아있을 건데 제가 공지한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공지를 못 놓쳤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저 어젠가 밤엔가 생각이 났었는데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사는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까먹고 그랬는데 그분 알려달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집이 광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인강수강 선생님이 있었는데 딴 타사. 아이고 진짜 어쩔 수 없네 뭐. 자, 6번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요.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자, 우리가 기본서에 조금 몇 가지 빼고 추려놓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려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에서 성립과 확정은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잖아요. 소멸이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또 문제 나온다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나왔고 성립 잘 봅니다. 보니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과세물건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슬슬 시작하네요. 취득하는 때예요? 아니면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예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적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때는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하는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들.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등기 등록하기 전이에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생략했고 특정 부동산분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전부 다 납세무 성립 시기가 똑같죠? 네,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걸 골라보라 그러면 얘네들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얘네들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해요. 다음 중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애들 골라봐라. 그러면 주민세도 골라야 돼요. 다만 얘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는데 재산분 주민세. 근데 다만 얘는 언제다?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요? X입니다. 자, 재산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7월 1일. 다르다는 거 비교하고.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인데 8월 1일이고. 종업원분은 참고적으로 종업원에 급여 지급하는 때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부가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꼽사리 껴서 얘도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시세 같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또 그래서 소득세,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1일.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그 과세 필요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고요. 가산세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정도는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품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품 성립하는 때. 그래서 요거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 아닙니다.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 이런 그럴듯하잖아요.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 가산세 납품 성립하지만 아니고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품 성립하는 때고,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 다르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본세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품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품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납품 성립하는 때, 농특세는 본세 납품 성립하는 때, 국세 지방세로 다루다 보니까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즉 본세 납품 성립하는 때 얘들 부가세들 납품 성립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품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품 성립하는 때 납품 성립하고요.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여러분 자신 있죠? 자, 저를 보시면서 수시 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거 자, 수시 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예요. 수시 부가하는 때 아닙니다. 고르게 하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많으면은 시간만 많이 걸려가지고 안 한 건데,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할 때지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자, 어디다 요새 뭐 하다가 한 번에 나왔나? 우리 얼굴 본 지 지금 한 달 된 것 같은데. 2주? 아, 그렇구나. 정확히 그냥 세고 있었구나. 그래도 좋습니다. 2주. 그렇구나, 맞아요. 자, 그래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자,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요, 상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원천 징수하는 때 애들 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할 때 납세금 성립합니다. 눈에 익혀 두시고, 납세금 확정이에요. 납세금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죠. 누가 세금 계산하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어느 때 납세금 확정되느냐? 과세금과 과세권자한테 뭐 할 때?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는 때. 그래서 세금 확정 여력은 구체적으로 신고 제출하는 때인데, 중요한 것은 자,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알아야 되는데, 지방세에서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는 원칙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등.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고의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세금들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통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과세권자 세금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데,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그러면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5페이지 왼쪽 맨 꼭대기 니은번.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또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 같은 이런 애들은 본세에 따라서 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납세문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문가 확정될 수도 있다. 종부세요. 그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될 수 있다. O, X? X고, 종부세만 그렇습니다. 8번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죠. 작년에 소멸 사유 나왔네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소급해서 샥 효력이 없어지죠.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요. 아닌 거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는데 도달이 주소가 불명해서 도달이 안 되니까 거기서 보냈던 걸 걷어들였다가 철회했다가 주소 확인되면 다시 보내니까 소멸 사유 아니고 철회.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 소멸 사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쳐졌다고 A법인 납세 의무가 없어지면 다 그런 식으로 하죠.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납세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소멸 사유 이렇게 보시고, 자, 양가로 3번. 소멸해서 시험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깊은 내용을 물어보겠죠. 작년에 그 양가로 1번, 2번에서 나왔고, 작년에 제가 양가로 소멸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느낌이 소멸해서 시험에 개정 내용이 몇 년간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소멸해서 왠지 나올 느낌이 차례가 됐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멸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소멸 강조를 드렸는데, 양가로 3번, 4번 쪽에서 물어볼 줄 알았더니 양가로 1, 2번 소멸 사유 아닌 거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소멸 사유 고르는 문제가 나왔죠. 쉽게. 예상보다는 더 쉽게 나왔지만 소멸해서 다 공부했어요. 이렇게 저 어렵게 공부했는데 쉽게 나왔으니까 더 잘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 양가로 3번입니다. 제척기간이요. 자,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냈는데 이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기 위한 거죠. 그럴 때 국세 제척 기간 보면 대부분 양도세 같은 대부분 국세는 절 보셔야죠. 우리가 높이로 리듬 타면서 외웁니다.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나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증여세랑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또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리듬 타면서 높이로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도, 자, 지방세 제척기간도 어떻게 외웠어요?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거기 보다시피 니은, 디귿, 리을번처럼 니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유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했거나, 디귿번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기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무신고하거나, 리을번 타인 명의로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했지만 해당 주식의 지분 또는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어떻든 간에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를 몇 년? 10년의 지방세 제척기간이 정됩니다. 10년, 7년, 5년에서요.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입니다. 자, 5페이지 오른쪽 맨 꼭대기로 갑니다. 양가로 4번 소멸시효입니다.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는데, 소멸시효 기간,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 5년. 5억 원 니은번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5억 원부터는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골개를 들어보세요. 옛날에 물어봤던 건데 여러분한테. 자,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이제 안 속네. 역시 옛날에 속았는데. 역시 공부할 때, 역시 학교 갈 때가 됐어, 이제. 자, 5억 원. 아니, 시험은 다른 거 없잖아요. 안 속으면 합격하는 거지 뭐. 공부했는데 안 속으면 합격이잖아요. 자, 그래서 5억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 5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사유 보면 중단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합니다. 중단 이런 거라고 했어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이런 게 있으면 시효가 중단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효는 다시 5년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랬죠?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이게 중단이고, 정지는 뭡니다. 분납기간, 증수유예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 소송의 진행 중기간, 연부연납기간, 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안 적어도 되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기간, 이런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 정지합니다. 정지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 정지했다. 다가 이어서 2년 진행, 이런 식이라고 했죠. 그 기간만 정지. 자,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세금대라는 액션이 있으면 중단하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멸 깊은 내용까지 다 봤고요. 소멸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서 뭐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9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 순서는 체납초원비, 지방세, 가산금 순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네, 맞습니다. 체납초원비, 가산금, 지방세 이름 틀려요. 지방세가 가산금 순 맞고요. 국세하고 지방세는 순위가 같아요. 동순이에요. 국세나 지방세는 순위도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조세들 상호간에는 그럼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 아니, 조세들 상호간에는 국세, 지방세 순위가 같고 여기서 빠진 게 있다면 담보된 조세가 1등. 그 다음에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 조세들 상호간에 우선순위, 압류한 조세가 2등, 그 다음에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들 상호간에는 1등은 담보된 조세,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담보가 없이도 국세나 지방세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죠. 근데 예외가 있죠. 10번. 자,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가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먼저 O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동네가 왜 이래? 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강제 집행에 소요된 비용 등 공익비용이요, 소액 임차 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국세, 지방세 우선한다. OX요. OX요. 오, 맞습니다. 다 우선하는 것들이죠.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것들. 자, 강제 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 요거 채권자 모두를 위한 보이니까 무조건 1등, 또는 체납초원비 이런 것들, 소액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더 어떻게 한다? 우선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익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체납초원비 어떤 빠져 있지만 어떤간에 이런 것들 무조건 우선합니다. 공익비용 다음에다 체납초원비 하나 더 추가하면 체납초원비요. 동그라미 1번 강제 집행에 소요된 비용 등 공익비용 다음에다가 체납처분비 하나 더 추가하고요. 됐습니다. 이런 것들 다 우선하고 2번 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재산 매각이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소득세를 우선한다. OX예요. X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고일이라는 게 뭐냐면 법정기일이죠. 우리가 조세채권과 국세지방세 같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이라는 것이 요게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할 때는 요게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신고 납부할 때는 그 다음에 지우개가 하나도 없어져서 자, 신고일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하거나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이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도달이에요. 법정기일이 보통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도달이에요.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발송일. 자를 법정기일로 해요. 도달일이 아니에요. 발송일. 자, 이렇게 해서 이 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 법정기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우선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피담보채권은 종합소득세 우선할 수 없습니다. X고요. 우선한다. 2번 X고, 3번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있어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 우선하지 못한다. 예? OX예요. 자,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뭐예요? 당해세입니다. 재산세, 그 아래 이제 나오지만 당해세예요. 당해세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그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얘가 우선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니까 여기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답이 엇갈린. 다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예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얘가 우선해.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그 고의서 발생 이전에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할지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종부세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이거? 3번. 자, 왜 그러냐면 얘가 그 아래 박스에 나오죠?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해세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우선해요. 그래서 그 당해세 어떤 거냐? 재산세, 그리고 친구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죠. 그리고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종부세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 종부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당해세들은 무조건 계속 시험은 이거 당해세 알고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과 지방세의 관계, 이건 요약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집에 있는 건데 오른쪽을 보니까요. 오른쪽을 보니까 이것만 하고 좀 쉬어야 되겠네요. 오른쪽을 보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자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익비용 또는 체납지원비가 무조건 1등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2등이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상가나주택이나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얘네들이 무조건 2등이고, 넘겨서 보시면 3등이 보니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금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당해세들이 무조건 3등이고, 4등, 5등, 6등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하느냐? 피담보채권이 4등이죠. 자,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4등이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이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에도 냈지만, 잘 보세요. 동영모의사도 문제 냈지만 나중에 문제 볼 건데,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여러분 중개사법에 배우는 그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2등이에요. 자, 무조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함께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무조건 2위 그룹인데 2등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차보증금은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임차보증금은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얘는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두고, 올해 더 해석상 인정된 것을 법에 명문화했는데 올해 2018년도에 딱 짙은 색으로 돼 있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임금 채권은 피담보채권 따라다니잖아요.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자,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바로 피담보채권 뒤따라서 5등. 그 다음에 6등이 지방세나 국세 가산금, 일반 채권이나 공과는 맨 꼴등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일 이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그게 이제 왼쪽 건데 안 넘겨봐도 돼요.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4등, 1등 공익비용 또는 체납준비, 2등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차권, 3등 당해세, 그 다음에 4등이 지방세 가산금.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5등이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6등 기타임금채권, 일반채권 공과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 특별히 또 당해세 무조건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설정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이전이든 이후든 무조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들, 당해세 꼭 알아두고, 재산승부세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일 이전에 확정일자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둡니다, 올해. 자, 11번 기한원 신고 및 수정 신고인데 요거까지 보려고 했는데 일단 잠시 쉬었다가요. 자, 요거 11번 기한원 신고 수정 신고 보고 또 세목별 종합 제2편 요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들.